네, 안녕하세요. 홍수정 아저씨입니다. 음, 시험들 잘 보셨어요? 일부러 시험 날짜 넘겨서 여러분들, 아저씨 여기 영상에 나오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 다 봅니다. 쭉 보니까 우리 지연 양, 그 다음에 우리 허윤선 양, 은주 양, 희님, 은서, 신영, 새까막, 억울하면 강해지자. 멋있네요. 연하영 양, 구름같이 이쁜 생연아, 어, 윤현정 양, 김혜인 양, 김세웅 양, 글들 아저씨 다 잘 봤습니다.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그리고 아저씨 세대 때처럼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것들이 모델이 되어서 어, 설사 세상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해서 적응을 못해도 어, 따라잡아서 나름대로의 생계의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시대를 살아왔어요. 음? 조금 쉽게 설명하면 기성세대들이 뭐라 해도 내가 그 속에 속하지 않아도 다른 먹거리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던 시대를 살아왔다면 지금은 기성세대들이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성세대들이 전혀 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완벽하게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대한민국만 빼놓고는 나머지 전 세계의 미술 시장이 완벽하게 판이 바뀌고 자기들끼리의 기득권화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지연 양이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할게요. 물론 우리 윤선 양이 생각했던 거, 은주 양의 고민, 우리 희님 양의 고민, 은서 양의 어떤 막막한 그런 고민들, 신영 양의 그런 어떤 안 좋은 쪽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저씨가 언급한 이런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인재 입시를 막 치르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고민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던, 잘 되었던, 그 판단이 어찌 되었던 시간의 흐름과 나중에 후에 이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생존 가치가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저씨 세대 때는 존재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미술 가지고 그 근처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2017년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대학이라는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아저씨가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 1%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서울대나 홍대 같은 미대를 졸업하고 이 친구들 중에서도 1%, 그 중에서도 돈 있고 빽 있는 애들 빼고 순수하게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는 갤러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수익이 창출하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지연 양, 우리 윤선 양, 은주 양이 쳐다봐야 될 것은 내가 미술을 할까?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할까 말까?
이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술 학원을 끊어가지고 미술을 열심히 해서 또는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미대를 목표로 열심히 회화 연습을 해야 되나? 드로잉을 해야 되나? 그러면 뭔가 내 꿈이, 내 미래가 보장이 될까? 그런 시대가 안 된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러니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민들인데, 기성세대들이 자기네들이 그리 살아왔고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세계적인 미술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흐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먹고 기득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양분을 빨아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돈을 써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양, 윤선양, 이런 고리를 끊어야 돼요. 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미술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술대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라는 것은 대학을 통해서 어떤 미술인을 양성하고 확산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미술대라고 하는 곳에서 1%를 제외한 자기의 노력으로 그 1%에 가까이 갔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 그림을 팔아야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상품들을 수집을 하고 발굴을 해서 자기의 역량을 투여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연예인들 키우는 매니지먼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미술가들을 확보해가지고 얼만큼 얘가 생산력 있게 그런 작품들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를 따지고 자기의 어떤 갤러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맞는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선택받는 것이고, 그것도 아저씨가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학교 출신, 자기 라인이면 무조건 끌고 가가지고 몇 번 팔아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좋게 얘기해서 막 거기서 지들이 뭐 어느 정도로 미술 그런 거는 난 정말 의심스러운데, 대한민국의 갤러리라고 하는 아이들의 이런 사회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기 작품이 호당 얼마인지 단가를 매기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아저씨가 봤더니 지금 2017년도 졸업자들 중에서 미술을 한 친구들이 자기 그림에, 자기 작품에 대한 호당 가치를 평균적으로 보면 최저 16,000원에서 80,000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지연 양은 잘 모르겠지만 캠퍼스의 크기를 몇 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 막 호당 1호짜리 크기가 뭐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그럼 100호짜리 그림을 그리면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딱 100호짜리 같으면 딱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가치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100호짜리 크기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는 100만원짜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컨택을 하겠죠? 내 그림을 사줘요. 100만원에. 그러면 그 100만원이 다 내 돈이냐? 아니죠. 거기에 갤러리들한테 수수료 줘야 되죠. 클라이언트 수수료 줘야 되죠. 거기다가 또 세금 내야 되죠. 세금이 지금은 아저씨가 그림을 안 그려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5%에서 크게는 15%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세금 줘야 되죠. 또 내가 100호짜리를 그리기 위해서 그 100호라는 크기에 투여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감이라든가 붓이라든가 또는 내가 노력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집에서 그린 것도 아니고 무슨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편하게 위해서 내가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공간을 좀 빌렸다든가 하면 또 임대료 나갈 것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 100호짜리가 100만 원에 팔렸을 때 나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은 불과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란 얘기예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도 서울대나 홍대, 미대를 졸업한 친구들의 1%에 들어가는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내 그림에 내가 8만을 책정하든 만 원을 책정하든 그거는 자기 스스로 정했을 뿐이지 클라이언트나 갤러리에서 그 가치를 쳐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갤러리들이. 그런 식으로 그림을 확보를 해요. 그리고 갤러리들이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들, 부유층들, 또 그림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 그림을 어떤 이런 인사동이나 방배동이나 신사동 같은 데서 전시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팔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에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유대관계, 사람과의 이런 관계들도 유하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성격도 자질도 이런 것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대학 막 졸업한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드로잉만 했어. 미대 들어가갖고 온갖 용접부터 땜질부터 시작해갖고 별짓 다 해가면서 4년을 다 했어요. 무려 7년을 미술이라는 것에 내가 헌신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자질을 높이기 위한 시간에 투자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7년을 투자한 그 가치가 겨우 호당 얼마라는 가치로 나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 클라이언트들과 연결이 되었을 때 끊임없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생산품을, 미술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활동이 아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술인들의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지연양, 미술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이 대한민국에서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의 그림에 대한 가치를 클라이언트가 정해주고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작품 수량을 맞춰서 기일 내에 공급하는 역할로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통 미술, 우리 조선 역사의 신윤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클라이언트들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종호라든가 신윤복이라는 이런 화가들은 지금의 클라이언트들이 군이었겠죠. 임금이라든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요구해도 미술 하나 이런 김종호, 신윤복 같은 사람들이 그려낼 때의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또는 금강산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거의 1년 넘게 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미술가로 취급 안 해요. 클라이언트들이, 권력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원할 때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쓸만한데? 야, 만들어. 그럼 만들어야 돼요. 작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자본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만 되고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1%들이 미술 갖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지연양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술이나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떤
언론에서 보여지는 환상적인 모습들, 어떤 고연봉의 뭐 아주 부유한 생활, 이런 아주 그 몇 프로 속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정권 들어가지고 또 어떤 특정한 한 명이 또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건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지. 저는 세계에서 그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큼이나 일본 작가나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 애들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림 스타일이나 하는 형태나 퍼포먼스나 이미 해외에서 다 했었던 걸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작가래요. 아저씨는 인정 안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는 웃기고 앉아있는데 한국에서 세계적인 작가라고 그럴 뿐이지 세계에 나가보세요. 누가 아나. 그런 작가들 넘쳐나는데.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이런 기득권들, 갤러리들, 클라이언트들, 매니지먼트들, 에이전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쇠퇴되고 없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미술을 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다라고,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예술고등학교를 가야만 우대받는다고,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만 제대로 그린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끊임없이 우리 이런 사랑스러운 지연양,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꽃피울지 모르는 이런 이제 막 피어난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주는 이 사회 시스템이 아저씨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연양, 세상은 바뀌었어요. 아저씨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우리 한국 시스템 같은 방식의 미술가들은 더 이상 생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갤러리들이나 클라이언트들에 매여서 끊임없이 상품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이런 시다바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미술가예요. 미술은 언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장에서 나사 쪼이고 판금하듯이 갤러리들이 요구하니까 그 시간까지, 그 날짜까지 어떠한 그림을 생산해낸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어 어시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지연 양이 좀 알려나 모르겠지만 가수이면서 요번에 화투 그림 가지고 그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조영남 씨 같은 경우도 이 미대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음대 출신인데 자기 친구가 미술가 교류를 하다 보니 자기도 계속 그리게 됐고 미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대학을 나와야 미술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도 그렇게 나이 먹고도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미술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영남 씨가 어시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 그림의 80%를 완성해 놓고 마치 자기 혼자 독단적인 그린 것처럼 해서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보기로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이 미술 기득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 저변에 이 미술하면 쌓여져 있는, 정립돼 있는 이런 규범에서 벗어난 인생, 벗어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영남 씨를 희생물로 삼았다고 밖에 안 봐요. 왜? 지들도 클라이언트 날짜에 맞춰가지고 작품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어시스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페인 작가라든가 18세기 르네상스를 아주 구가했던 사람들, 피카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어시스트, 수많은 어시스트에 의해 가지고 작품이 완성이 되지 혼자 꼬작꼬작 해갖고 완성했던 작품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웃깁니까? 일제강점기에 전해준 그 교육 그대로 자기가 성장했고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었고 그걸 또 우리 자라나는 지연양에게 그대로 미술이란 시스템은 이런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연양, 미술은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연양이 말하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 그럼 그 학원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지연양에게 이식되겠죠. 그럼 지연양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탄생되겠어요? 아니죠. 오염됐죠. 그림은요, 역사 속 패턴이나 사인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림을 읽어내는 능력을 익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이 참조되어서 나만의 방식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가서 누구에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연형에 필요한 것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발전이 되어서 중세로부터 들어와서 르네상스를 꽃피우고 현대 그림이 이루어졌는지를 대략적으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그림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싶거들랑 도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 없이 이렇게 캔버스에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그림 20, 30년 된 사람들 흉내내는 겁니다. 그건 그림 아니에요. 자대고 하셔도 되고 컴퍼스 대고 하셔도 되고 그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성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익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지연양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화면 안에 담아내느냐를 자꾸 담아내다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우선이지 누구에게인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은.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들은 대학을 향해 가지고 지연양이 꿈을 가지고 미술을 졸업해 가지고 앞서 설명한 그런 인생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작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 미술 기득권의 1%에 들어도 어떤 삶을 산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주고 로비하고 영업하고 공급해야만 먹고 사는 게 미술인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사라져가는 시스템이라고 아저씨가 얘기했죠. 지금은 웹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가 필요가 없다고요. 클라이언트나 갤러리가 필요한 것은 나의 존재를 이런 클라이언트나 갤러리들이 대신 부유한 사람. 미안해요. 나를 대신해 가지고 돈 많고 나 그림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중간 매니지먼트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들이 없다고요. 지금은 웹상에서 이미 예술가 스스로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술을 하는 우리 지연양, 윤선양, 은주, 은성, 신영 이런 친구들이 미술을 내가 대학을 갈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술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말고 구글에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사이트를 공짜예요. 만들어서 지금부터 끄적였던 그림들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의 그림의 발전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외국 사람들이 볼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 클라이언트 말고 외국 클라이언트가 컨택할 수 있게끔 외국 사람들에게. 응?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는 기껏 해봐야 6천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라 봐야 6천만이에요.
구글은 10억이 넘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50억을 상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영문으로, 그죠? 내 작품을 올렸을 때도 내가 이 그림을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라고 올리는 거예요. 지연양 착각하지 말게, 그림을 내가 잘 그린 그림,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만 올려야지. 아니요. 쓸데없이 낙서한 것, 지연양의 지금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스크립을 해놓으란 얘기예요. 그게 프로파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학원 가면 인위적으로 작품 만든 거 그냥 순차적으로 만들어 갖고 도수 가지고 무슨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프로파일 아니에요. 그거 유럽 애들 이미 다 알아요. 한국 애들 아하, 얘네들 저 프로파일 만들어낸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이 해외 나가면 개무시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얘네들은 공장처럼 찍어내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카피라이터라. 인식이. 그러니 세계 10대 화가 안에 중국 애들은 3명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한국 애들은 1명도 없어요. 네? 무슨 세계적인 작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고. 그냥 한국 언론에서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도 1명도 없고요. 미술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록금 줘가면서 계속해서 얘네들 교수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니까 배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놈들이 겁도 없이 아직도 여러분들 실기시험 보면 주제 던져주고 그려놓은 거 갖고 싸가지 없이 평가하고 선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겨우 그 90분 안에 그려낸 그림을 한 장을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미술을. 이런 세상이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 수많은 청년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꿈과 희망을 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 수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입시를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끊임없이 이미 사라져가는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성인들도 나쁘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럼 미술 출신들이, 화가들이 서울대 나와야 된다, 홍대 나와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들 가는 거 아닙니까? 나와봐야 할 거 없어요. 이런 아저씨의 말들을 미술을 정작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밥줄이 끊기는 일이고요. 미술계에서 완벽하게 퇴출되는, 그 아저씨처럼 상관없으니까 막 떠들어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오래 들어갔고 이런 영상 자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더 깊은 얘기도 해주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 미술계 안에 뭐 어떤 파가 존재하고 무슨 우리나라 현대 미술을 누가 어떻게 우지해왔고 무슨 서울대는 어떻고 홍대는 어떻고 이런 깊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은 그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싹을 잘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연양 같은, 우리 윤선양 같이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미술가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7년이라고 하는 이런 형편없는 청춘 버리는 시간을 대학이라는 곳에 허비를 하고 미술가로 성장하는 걸 아저씨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구글 속에 전 세계 유명한 드로잉, 일러스트레이터들, 뭐 페인팅 아티스트들 다 자기 작품 공개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보여줬어요. 학원 왜 돈 주고 가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면 그들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저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돈을 투자하면 뭔가 그 돈에 대한 가치만큼 뭔가 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아저씨가 누누이 주장하지만
인간 대 인간에게 정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이런 시스템의 사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싹 다 쳐내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 정보나 자료들이 공유하는 시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학업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연양, 대학 가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사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미술사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러 대학에 가세요. 그건 맞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